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보조지표가 바로 RSI와 MACD입니다. 실제로 많은 HTS와 MTS 기본 설정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지표를 단순하게만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무조건 매도, 30 이하이면 무조건 매수라고 생각하거나 MACD 골든 크로스만 나오면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외 선물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미국 금리 정책과 AI 관련 기술주 변동성, 국제유가 흐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같은 이슈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단순 공식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SI와 MACD를 해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이 과하게 올라갔는지 혹은 과하게 내려갔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RSI가 80 가까이 올라갔다면 시장의 매수세가 과하게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락이 이어지면서 RSI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과도한 공포 심리가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I가 과매수라고 해서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강한 추세가 발생하면 RSI가 높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기술주 중심 상승장이 이어질 때 나스닥 선물은 RSI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SI 숫자만 보고 역추세 매매를 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RSI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추세와 함께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4050 근처까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RSI가 50 부근에서 다시 밀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즉 RSI는 단순히 고점과 저점을 찾는 용도보다는 현재 추세 강도를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활용법은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RSI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계속 신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RSI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더 하락하는데 RSI는 저점을 높이고 있다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단타나 스윙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이버전스 신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이제 MAC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기반으로 만든 추세형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많이 보는데 MACD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 아래로 이탈하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초보자들은 MACD, 골든크로스만 나오면 바로 매수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함정이 많습니다. 횡보장에서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계속 반복되면서 가짜 신호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해외 선물 시장처럼 변동성이 빠르게 바뀌는 구간에서는 단순 크로스만 믿고 진입하면 손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MACD는 반드시 큰 추세 방향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기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 후 MACD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상승 재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중 잠깐 반등하는 구간에서 나온 골든 크로스는 단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MACD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 선과 시그널선 사이 간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커진다는 것은 현재 추세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추세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항생처럼 변동성이 큰 해외 선물 종목에서는 히스토그램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흐름 체크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RSI와 MACD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제 많은 트레이더들은 두 지표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동시에 MACD 골든 크로스까지 나온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데 MACD 히스토그램까지 약해진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미국 경제지표 발표, 연준 발언, 국제 정세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RSI와 MACD가 좋은 신호를 보여줘도 예상치 못한 뉴스 하나로 시장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은 지표만 맹신하지 않고 거래량, 추세, 지지 저항, 경제 일정까지 함께 체크합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매매와 알고리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단순 지표 매매만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선물 시장에서도 순간적인 변동성과 가짜 돌파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식 매매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RSI와 MACD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지표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복잡한 기법을 따라 하기보다 RSI가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움직이는지, MACD가 추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반복해서 관찰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흐름까지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리스크도 큰 시장인 만큼 지표를 맹신하기보다 꾸준한 연습과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